안녕하세요. 카페24 전문 강사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에드봇 핏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드봇이 아니라 에드봇 핏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에드봇 핏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드봇에 가보시면 맨 밑에 보면 상품 정보라는 게 부분이 있죠. 그 상품 정보에 넣을 때 뭐 옷의 사이즈라든지 그 상품에 대해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따로 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됐어요. 에드봇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에드봇 핏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안 써도 됩니다. 이미 그 안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죠. 저는요, 에드봇을 안 쓰고요, 에드봇에 있는 그 상품 정보, 그 기능만 저는 좀 쓰고 싶어요 라는 분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에드봇 핏을 따로 어플리케이션 카페24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쓰실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상품 정보가 어떤 부분인데요? 자, 화면을 볼까요? 보시면은 여러분 쇼핑몰 가보시면요, 특히 뭐 스타일란다나 굉장히 잘 나가는 쇼핑몰들 가보면 밑에 보면은요, 이 상품 정보 이런 거 있죠. 옷에 있고 길이가 어떻고 뭐 어깨가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상품 정보 부분이죠. 프로덕트 인포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나오는 그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사라든지 이거는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불법이에요. 전자상거래업에서는요, 무조건 그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제조사가 어딘지, 소재가 뭔지에 대해, 빨래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요, 무조건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소재인지 모르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정보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에서는요, 무조건 그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 소재, 뭐 제조국 아니면은 제조사 이런 것들을 무조건 넣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큰 쇼핑몰일수록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사실 그걸 따로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정도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인데, 쇼핑몰 처음 하다 보면 그 일일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커스터마이징처럼 그 상품마다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런데 에드봇 핏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상품 정보 이렇게 넣었어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요 디자인 따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면 요 옷 디자인 요거 있죠. 이거 만드는 것도 돈이었어요. 디자이너한테 돈 줘야 돼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막 길이 이렇게 붙이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에드봇 핏으로 활용하시면 이거 금방 뚝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에드봇 핏을 이제는 상품 정보 넣는 거구나, 상품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디자인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앱스토어 오셔야 됩니다. 카페24 앱스토어 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설치하기가 있어요. 설치하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그 카페24 계정에서 여러분 앱스토어 핏이 따로 여러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 앱스토어는 뭐라 겠죠? 앱스토어에서 그 에드봇은 뭐라 겠죠? 에드봇은 굳이 설치 안 하셔도 여러분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에드봇 핏만 내가 따로 하겠다, 상품 정보만 따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뭐 한다? 그렇죠. 앱스토어 오셔서 설치하기를 누르신다 라는 것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카페24 앱스토어에 오시면요, 여기 앱스토어죠? 앱스토어에 오시면 에드봇 핏이라고 보이십니다. 자, 에드봇 핏에서 관리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관리하기 누르시면 뭐가 뜨냐면 실제적으로 쇼핑몰 상품 정보에서 이렇게 뜨는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상품 정보를 만들어줄 건데 저는 그냥 디자인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상품 정보를 등록을 하래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 상품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넣을 것이냐, 그걸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품 정보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상품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 설정에 상품 검색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 정보를 들어갈 이제 상품을 검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등록 상품 누르시면 제가 최근에 등록했던 서울골 린넨 셔츠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뭐다? 상품 정보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상품 정보를 지금 입력할 건데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 정보냐 이거죠. 그럴 땐 뭐냐?
제가 최근 등록 상품 아니면은 상품 정보 블록에 누르셔서 뭐 한다? 등록할 상품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린넨 셔츠, 최근에 등록한 서울골 린넨 셔츠에 들어갈 상품 정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최근 상품 등록해서 내가 상품 하나 지정해 주는 거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뭐다? 사이즈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편집 가볼까요? 자, 한국어 쇼핑몰이니 영문몰이니 이거 선택 가능하고요. 자, 사이즈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예요? 이 상품명은 셔츠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점퍼가 아니라 셔츠에 대한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셔츠 있죠. 셔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요 상품 있잖아요. 이 디자인 이게 다 돈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디자인은 다 돈 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다 됐다?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 의류만 좀 나와 있습니다. 의류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어떤 상품 사이즈를 만들고 싶으면 포토샵으로 좀 만드신 다음에 블로그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이즈 정보는 의류만 먼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제가 이제 셔츠니까 이제 셔츠 클릭해 볼게요. 그럼 뭐 되죠? 변합니다. 셔츠로. 놀랍지 않으시나요? 이젠 돈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셔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하고 위치, 이거는 좀 이따 위치 설정하는 거라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셔츠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즈겠죠. 뭐 어깨, 가슴, 소매, 요거 나오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 다 재죠. 사실 동대문에서 옷을 띄워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소싱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뭐냐면 쇼핑몰 운영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잽니다. 재서 여기다 넣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소싱을 했는데 프리 사이즈야. 그럴 땐 어떡하죠? 자, 여기 볼게요. X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1번, 2번, 3번 다 이거 커스터마이징 돼요. 여러분만의 다 수정이 이렇게 됩니다. 추가하고 싶다. 그럼 추가하셔서 더 넣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더 길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 추가하시면은 8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전 프리 사이즈가 아니라 잘못 넣었어요. 라지랑 미디움과 스몰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해서 여러분만의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과거에는 뭐다? 이거 만들려면 진짜 포토샵으로 막 만들고 수정하려면 또 포토샵에서 수정하고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너무나 쉽게 이제는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오죠. 위 실적 사이즈는 단면의 길이입니다. 오차가 있다. 이런 거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설명이 많을수록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 이걸 빼시는 분들 있어요. 뭐 오차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민원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CS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색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착용 정보 나오죠? 자, 계절감, 착용감, 신축성, 두께감 쭉쭉 나오죠. 이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밑으로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나 삭제하고 싶다, X. 그죠? 추가하고 싶다, 플러스. 이러면서 착용 정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상세 정보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거 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자상거래법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상세에 대한 정보들, 면이 어떻고 폴리에스테가 그러니까 소재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쓸 수 있고요. 분류 추가하시면은 이게 추가가 됩니다. 자, 세탁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세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전용 세제다, 표백 금지다 이러면서 빼고 싶다.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나오는 거겠죠. 자, 색상, 뭐 제조사, 원산지부터 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넣어 주시면 큰일 나요. 경쟁업체에 이거 빌미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경쟁에서 밀려요. 경쟁업체가 막 이런 거 갖고 막 신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리 보기는 당연히 이제 미리 보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께서 만든 게 이렇게 나온다. 너무 심플하게 금방 나오죠. 이거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진짜 한 2분도 안 걸리세요. 이런 거는 2분도 안 걸리게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정보, 텍스트, 뭐 착용 정보, 이거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착용 정보 위로 올려볼까요? 착용 정보 위로 올라가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위치 변경도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교수님 저는요 세트인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세트. 그럴 땐 뭐예요? 2개 나와야 되겠죠. 셔츠랑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트로 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바지까지 판다 그러면 상품 정보가 사이즈 정보가 하나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되냐면 세트로 나오면 당연히 사이즈 정보가 2가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추가해 주셔야 돼요. 추가. 그럼 뭐가 되느냐? 위에 보시면 뭐예요? 셔츠에 대한 사이즈, 하단에 뭐가 나온다? 이제 바지에 대한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세트 메뉴라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바지 선택하셔서 바지에 대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 에디버 핏이 아니면 에디봇이 이게 2가지 넣으려면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이렇게 에디버 핏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트 메뉴도 여러분 사이즈 정보도 넣을 수 있게끔 복수의 상품도 넣을 수 있게끔 너무나 쉽게 되어 있다. 너무나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상품 정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PC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장 누르고요. 환경 설정 가볼게요. 자, 환경 설정 가보시면 뭐냐면, 이 에디봇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위로 갈 거냐, 하단으로 갈 거냐, 이거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통 우리가 상품에 대한 정보는요, 항상 하단에 나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정보 같은 경우에 항상 하단에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러다 보니까 하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상품 상단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요 중간에 두고 싶은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중간에 두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넣냐면 커스터마이징 하실 때 이제 HTML 소스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미리 보기로 가실 거예요. 미리 보기로 가셔서 여기 수정 들어가셔서 미리 보기를 가보시면은 HTML 복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는 에디버 핏의 이 내용이 뭘로 되냐면 HTML 소스로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메모장 여기서 한번 붙여볼게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HTML 소스로 나오죠? 소스로 나오죠? 이거를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위치에 복사 붙이기 하시면은 위치 설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팁으로 좀 고급 기능이죠. 근데 처음에 하신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세 정보는 하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디버 핏도 기본적으로 하단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나 이 상품 정보를 가운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튼 상품 정보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고 이제는 환경 설정 잠깐 설명드릴게요. 환경 설정도 많이 물어보셔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PC의 가로 사이즈가 있고 모바일의 가로 사이즈가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 모바일 스킨 있죠, 스킨 아니면 PC 스킨 여러분 구매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바일 스킨 개발자들이 그 자기의 어떤 스킨에 최적화된 가로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모바일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스킨의 가로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맞춰 주시면 잘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640 사이즈라 640 픽셀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이즈 같은 경우는 750 사이즈도 있습니다. 모바일 스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환경 설정 오셔서 요거를 맞춰 주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설정해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밑에 남은 상품 정보의 어떤 디자인 소스를 이렇게 디자인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핑크색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검정색 아니면 이렇게 바탕이 회색인 걸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PC 디자인을 모바일에서도 적용하겠다. 그럼 동일하게 이제 모바일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바뀝니다. 나의 이제 상품 정보의 디자인 환경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 우리가 부분을 이제 또 알아봤고요. 에디버 핏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에디버 핏을 통해서 여러분 상품 정보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포토샵을 몰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상품 정보가 바뀌어도 금방 뚝딱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상품 사이즈의 정보들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상품 정보를 에드버핏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드버핏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나오는 그 댓글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